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기업은 IREN LTD입니다. 이게 호주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2025년 10월 27일 종가 보니까 64.99달러. 근데 이 아이렌이라는 회사 딱 들었을 때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이름만 들어서는 좀 헷갈리죠? 비트코인 채굴회사인가 싶기도 하고. 네, 또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나오고 요즘에 뭐 AI 인프라까지. 이게 뭐랄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좀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회사예요. 정말 그렇죠. 뭐 변신 로봇 같다고 할까요? 하하, 변신 로봇이요? 네, 처음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AI 클라우드라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딱 장착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아이렌이 도대체 왜 이런 변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중 플레이,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네,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 회사, 그러니까 아이렌이라는 이 복잡 미묘한 기업의 본질, 잠재력, 그리고 당연히 숨어있는 위험까지 좀 균형 있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재력만큼 위험 요인도 같이 봐야죠. 자, 그럼 그 변신 스토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이렌의 시작. 그게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 착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시작은 그거였어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그걸로 처음엔 뭘 했냐? 바로 비트코인 채굴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이게 뭐 가격 변동성은 어마어마하지만 잘만 하면 현금을 꽤 짭짤하게 벌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현금 창출 잠재력은 분명히 컸죠. 근데 핵심은 왜 하필 비트코인 채굴이었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멈추지 않았나? 이 두 가지 질문 같아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왜 하필 비트코인? 그건 아이렌의 태생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 회사는 애초에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걸 활용한 인프라 구축에 강점이 있었거든요. 아, 그 에너지 쪽이군요. 네, 비트코인 채굴은 아시다시피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비용 친환경 전력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경쟁력이었던 거죠. 뭐랄까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일단 현금 흐름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유행 따라서 뛰어든 게 아니고 자기들의 핵심 역량, 그러니까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를 제일 잘 써먹을 수 있는 사업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딱 골랐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까? 채굴만 쭉 해도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아이랭 경영진의 어떤 야심 혹은 통찰력이 보이는 거죠. 생성형 AI,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AI 시대의 도래를 직감한 거군요. 그렇죠. AI 모델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컴퓨팅 파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게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아이렌은 자신들이 가진 그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랑 저비용 전력 인프라, 이게 AI 시대에는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 이 기회를 딱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로 번 돈을 네, 그걸 재원으로 삼아서 AI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기로 결정한 거죠. 이게 바로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 그 이중 엔진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듀얼 엔진. 비트코인 채굴은 꾸준히 현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AI 클라우드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성장 엔진 역할. 듣기에는 정말 환상적인 조합인데요. 그렇죠. 뭐 비유하자면 안정적인 월급,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로 월급 받으면서 그 돈으로 대박을 꿈꾸는 사업, AI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느낌? 하하, 딱 그런 느낌이네요. 중요한 건 이 두 엔진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유기적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가 AI 투자 규모랑 속도를 결정하고요. 반대로
AI 사업이 잘 되면 기업 전체 가치가 올라가서 자본 조달 능력도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는 거죠. 어허. 자료에 나온 그 넷플릭스 비유도 재밌잖아요. DVD의 대여, 이걸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보면 그걸로 번 돈으로 스트리밍, 즉 AI 클라우드라는 미래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모습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네요. 다만 다만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자본이 많이 들고 또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도전의 핵심 무기, 결국은 엔비디아 GPU 이거군요. 채굴에서 번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H1나 블랙웰 같은 최신 GPU 잔뜩 사들여서 이걸로 고성능 컴퓨팅, HPC 파워를 빌려주는 사업 모델.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아이렌의 성패는 이 GPU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또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핵심 사업, 비트코인 채굴하고 AI 클라우드를 각각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안정성의 기반이라는 비트코인 채굴부터 좀 볼까요? 좋습니다. 아이렌 채굴 사업의 경쟁력.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던데요. 첫째는 에너지 효율성, JTH라고 하죠. 1테라 해시 채굴당 전력 소모량. 이게 업계 최저 수준이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낮을수록 같은 전기로 더 많이 캘 수 있으니까 수익성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뭐니 해도 결국 전기료 싸움이니까요. 두 번째 광점은 그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냐는 건데 아, 네네. 아이렌은 캐나다 퀘벡의 수력, 텍사스의 풍력, 태양광 이런 100% 재생에너지원에서 장기 계약을 통해 아주 싸게 전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ESG 그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하긴 요즘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친환경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100% 재생에너지 쓴다는 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쟁의 우위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착하게 비트코인 캔다, AI 인프라 돌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ESG 요건 충족하는 기업으로 몰리는 추세를 생각하면 아이렌의 이 녹색 프리미엄은 절대 무시 못할 가치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 안정적인 채굴 사업에서 현금이 안 나왔다면 과연 아이렌이 AI 클라우드라는 그 돈 엄청 들어가는 신사업에 이렇게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투자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은 AI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뭐랄까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하는 셈이죠. 테라미즈의 그 꿈, 미래 성장의 심장이라는 AI 클라우드 사업으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여기가 제일 흥미로워요. 아이런 목표가 정말 야심차던데요. 네, 그렇죠. 2026년 1분기까지 GPU를 2만 3천 개 확보한다. 그래서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7천억 원,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물론 도전적인 목표죠. 근데 몇 가지 근거는 있어요. 첫째, 확보하려는 GPU가 그냥 GPU가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 포함해서 아주 고성능 제품들이라는 거죠. 아, 최신 사양? 네, 최첨단 AI 모델 돌리려는 수요는 바로 이런 최고 사양 칩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막 사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요 AI 기업들하고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에요. 아, 이미 계약을 했다고요? 네. 이건 일단 만들면 팔리겠지 이게 아니라 이미 확보된 수요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짓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미리 다져놓는 거죠. 그렇군요. 뭐 계약 기간이나 조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단연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렌의 AI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온 그 하드웨어 이익률 97%, 와, 이 숫자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거의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요? 그 97%라는 숫자는 아마 좀 초기 계약의 특정 조건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대치의 이상적인 마진율일 수 있습니다. 아, 최대치. 네, 뭐 감가상각비라던가 운영비 이런 거 빼기 전에 매출 총 이익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모든 비용 다 감안했을 때도 이 정도 마진이 계속 유지될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겠죠. 다만 중요한 건 이 AI 클라우드 사업이 기존 비트코인 채굴 사업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아이렌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기술 기업으로 점프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 뜨는 얘긴데 역시 문제는 돈이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 실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아이렌 돈 괜찮을까요? 최근 재무제표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2025 회계연도 실적 발표에서 매출 폭증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매출 성장이 비용 증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발표된 소식이 있잖아요.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넘는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성공.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흑자 냈다면서 왜 또 그렇게 큰 빚을 내지?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 부분 보면서 했으니까요. 그죠. 흑자 전환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대규모 자금 조달이라니 이게 뭔가 좀 불안한 신호는 아닐까요? 단계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입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오버행 이슈가 생기죠. 주가에도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고요. 네, 그 희석 우려. 하지만 아이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예요. 지금 당장 흑자 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올 그 AI 빅뱅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경쟁자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크게 까는 거거든요. 그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재무제표 보면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던데 그 이유도 결국 이 대규모 설비 투자, 캐펙스 때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미래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 이건 뭐 회사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엑셀을 콱 밟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물론 그 투자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이렌 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위험과 기회를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SOT 분석 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순서대로요. 아, 좋습니다. SOT 분석. 강점은 뭐 이미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역시 1순위는 100%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비용 전력 확보 능력.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죠. 이건 비용 절감이랑 ESG 프리미엄을 동시에 잡는 아이렌만의 진짜 강력한 무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의 현금 흐름하고 AI 클라우드의 성장성을 딱 결합한 이 이중 엔진 모델 자체의 독창성. 이것도 강점이죠. 그렇죠. 또 하나 있죠. 아, 또 있나요? 전력 생산부터 부지 확보,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다 아우르는 수직 통합 구조. 이것도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점은요. 이것도 좀 명확해 보이는데 첫째는 역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이건 뭐 아이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 폭락하면 캐시카우가 그냥 흔들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외생 변수죠. 둘째는 방금 얘기했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당, 단기 현금 흐름 악화. 아무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도 이 대규모 자본 조달은 필연적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주가 희석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 리스크. 셋째는 AI 사업 실행 리스크. AI 클라우드 이거 아직 초기 단계고 경쟁도 앞으로 엄청 치열해질 거거든요. 계획대로 GPU 확보하고 고객 유치하고 또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할 수 있을지 이건 아직 미지수죠. 기회 요인은 뭐 정말 거대해 보이는데요. 일단 AI 인프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시장 규모가 뭐 조 단위 달러로 예측될 정도니까 이 파도만 잘 타면 뭐 엄청난 성장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기회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시장 재편 가능성.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면 결국 비용 경쟁력 없는 채굴 업체들은 살아남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때 저비용 구조를 갖춘 아이렌 같은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회 요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ESG 투자 트렌드 확산. 친환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아이렌에게 계속 좋은 바람이 될 수 있죠. 반면에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죠. 첫째, 치열한 경쟁 심화. 비트코인 채굴 시장은 뭐 이미 레드오션이고 AI 클라우드 시장 역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 또 다른 스타트업들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경쟁 환경이 아주 복잡하죠. 둘째는 글로벌 GPU 공급망 불안정.
엔비디아 칩 확보가 아이렌 전략의 핵심인데 만약에 여기에 차질이 생긴다, 그럼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불확실성. 이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경쟁 구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렌은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전쟁터에서 싸우는 셈이네요.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 쪽에서는 뭐 비트팜스, 클린스파크, 마라돈 디지털 이런 익숙한 이름들이 경쟁자고요. 네, 이 시장은 이미 진입 장벽도 꽤 높고 경쟁도 아주 치열해요. 아이렌은 여기서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는 자기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승부를 보려는 거고요. AI 인프라 시장은 더 복잡하겠네요. 훨씬 복잡하죠. AWS, 아주, GCP 같은 기존 클라우드 거인들하고도 싸워야 하고 또 뭐 코어위브 같이 AI 인프라만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들하고도 경쟁해야 해요. 와, 쟁쟁한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시장의 갑은 어쩌면 엔비디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G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아, 공급자가 왕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렌이 대규모 선주문을 통해서 물량 확보에 거의 뭐 사활을 거는 겁니다. 이야, 정말 복잡한 환경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아이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가만 봐서는 진짜 종잡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따라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AI 테마 불면 또 폭등하기도 하고요. 그 변동성 자체가 아이렌의 현재 위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AI,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두 가지 키워드 다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기대감하고 불안감이 막 공존하면서 주가를 밀고 다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의견 종합해보면 대체로는 매수나 강력 매수 의견이 좀 우세해요. 근데 목표 주가 범위를 보면 상당히 넓어요. 아, 의견은 좋은데 목표가 차이는 크다. 네, 최저가랑 최고가 차이가 꽤 크다는 건 그만큼 아이렌의 미래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뜻이죠. 높은 성장 잠재력은 인정하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높다는 것도 좀 그런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지금 당장 버는 이익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신호. 정확합니다.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뭐랄까, 대표적인 성장조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아이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 변수들,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렌이라는 배가 순항할지 아니면 풍랑을 만날지는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술, AI 기술의 발전 속도, 그 자체가 아이렌에게는 가장 강력한 순풍이죠.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니까요. 이건 뭐 확실한 거죠. 네, AI 수요는 계속 늘겠죠. 둘째는 환경,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나 ESG 경영 강화. 이건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 아이렌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녹색 데이터 센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은 대세니까. 셋째는 경제입니다. 글로벌 금리 동향. 이게 아이렌의 자본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커질 거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건전성 역시 비트코인 채굴 사업부 실적과 바로 연결되고요. 자, 오늘 아이렌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안정적이지만 변동성도 큰 현금 창출원을 기반으로 해서 AI 클라우드라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사업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굉장히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비용 데이터 센터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해자, 못 위에서 암호화폐와 AI라는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메가 트렌드에 동시에 올라타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당연하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치열한 경쟁, 막대한 투자에 따른 재무 리스크, 이런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고위험, 고수익 구조라고 봐야죠. 하지만 만약에 아이렌이 계획대로 AI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딱 구축하고 밀려드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해낸다면 그러면 지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기업 가치 상승을 이룰 잠재력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잠재력은 분명히 커요. 따라서 투자를 만약 고려하신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렌 경영진이 이 두 이질적인 사업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나가는지, 그리고 그 조달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미래 가치로 전환시키는지 이걸 꾸준히 좀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ILN이라는 기업의 이 복잡한 매력 그리고 위험 요인들을 여러분께서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이렌은 단순히 비트코인 채굴과 AI 클라우드라는 그냥 두 개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 두 사업이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뭔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 시너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비트코인 채굴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폐열 있잖아요. 그걸 데이터 센터 난방이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채굴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AI 연산 최적화에 또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이렌의 진짜 잠재력은 이 두 세계의 융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두 사업의 융합이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